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21회입니다. 이번 회에도 지난 회에 이어서 토월회를 이끌었던 박승희 자신이 말하는 토월회의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내용에는요, 토월회가 방학을 맞이해서 조국으로 돌아와서 방학 동안에 강연회를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떠한 활동으로 고국의 민중에게 봉사를 할까 의논했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제강점기 때 국내에서 도시로 나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강연회, 계몽 강연회 같은 것을 하거나 아마추어 연극 같은 것을 하거나 또 일본에 유학했던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고향이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계몽 강연회나 공연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그러한 기록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토월회도 그러한 그 당시의 계몽적 활동 상황들을 자기들이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그렇게 방학 때나 또 어떤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청년회들이 연극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연극 공연이라는 것은 주로 계몽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죠. 물론 신파도 섞여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신파 자체가 어떤 계몽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마추어 연극 공연들을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도대체 누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연극을 하는 것을 시작했는가? 이것이 무척 궁금합니다. 전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적당한 말을 찾지를 못하겠네요. 트렌드라고 말하기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일종의 전통처럼, 풍조처럼 연극 공연이 행해지는데 그러한 풍조 경향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한 가지 의심해 볼 만한 기원이 있죠.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혹시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 문화의 일본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젊은이들이, 청년회가, 또 학생들이 자기들이 방학이 되면 혹은 어떠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아마추어 연극 공연을 하지는 않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료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조사는 아무래도 일본사나 일본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해주셔야 할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연구들이 눈에 뜨이는 것 같지가 않죠? 어문학 하시는 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어학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점도 자기가 또 이러한 면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승희의 이야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선물이 신금. 토월회 예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 새로운 임노월과 함께 온 김명수는 좌중의 1.홍이었다. 임노월이 시 한 편을 읽었고 다음에는 김명순이 시 한 편을 읽기 시작했다. 김기진이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날 김명수는 그 평안도 사투리가 가끔 섞인 목소리로 유창하게 읽는 낭랑한 목소리는 방안을 밝게 하였다. 묵묵히 듣고 있는데 청각들은 처음으로 대하는 여류시인이라 엄숙한 태도를 지었으나 얼굴에는 홍조를 띄우고 있었다. 김기진은 흥그러운 듯 빙그레 웃고 있다. 높았다 낮았다 구성진 가락과 길고 짧은 장단에 어울려 고요한 방은 더욱 애련한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그러나 옆에 앉은 임노월은 무엇이 마땅치 못한지 좋지 않은 눈초리로 좌중을 살피고 있었다. 다음은 김기진의 일본말로 쓴 창작 소설로
이것은 일본의 유명한 종합잡지 개조에 보냈던 것인데 퇴짜를 맞고 돌아온 작품이었다. 굵고 그 큰 목소리는 거침없이 유창하게 읽어내려가는 일본말에 김명순도 감명을 받은 듯 눈만 깜박거렸고 눈꺼풀 속에는 어느덧 이슬이 맺힌 듯하였다. 1시간이나 넘도록 읽었으나 방 안은 조용했다. 박승희는 그의 창작 극본인 길식을 읽었으나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시와는 달라 여기 모인 동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다. 이럭저럭 끝이 나니 11시다. 이 뒤로 여러 사람이 모이면 김명순의 이야기로 꽃이 피었다. 그 여자는 미인이다 또는 현대적 미인이다 등의 말이 있었고 그뿐 아니라 그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의 사랑 속에 사는 여자란 평까지 나왔다. 사실 여러 남자와 친밀하게 지내기도 하고 연애를 한 경험도 많은 듯 했다. 그러나 우리 문단에서 빛나는 여류 시인으로 그가 일본까지 온 것을 누구와 같이 왔는지 몰랐으나 임노월은 일본에 와서 만난 듯 했다. 임노월이 토월회에 나와보니 김명순의 태도가 젊은 학도들의 순진한 모습에 감탄할 뿐 아니라 유혹이나 당하는 줄로 짐작했던지 우리들을 경이원지하는 듯해서 우스웠다. 김기진이 말하던 끝에 여름방학에 가지고 갈 포부의 일단을 말하며 강연회 같은 것을 해볼까 하고 말했다. 그러나 강연회는 너무 어려워서 누가 연사가 될 것이냐 하는 반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과거 중학교 2, 3년부터 연극의 뜻을 두고 이 방면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연극과 나는 떨어질 수 없게 되었고 일본에 온 것도 연극을 배우고 연구코자 왔던 것이다. 백사지와 같은 우리나라 연극 운동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는 중에 의견이 여름방학에 서울에 가면 무엇을 할까를 가진 방향으로 모색하던 차라 나는 김기진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겠느냐 제일 먼저 대중을 깨치는 데 둔다면 연극이 제일이다. 이 연극으로 대중에게 새 사조가 무엇인가 새 지식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리려면 연극밖에는 없다고까지 하였더니 여러 사람들도 내 말이 옳다고 합니다. 연극이란 대중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날이 갈수록 굳어져 결국 연극을 하기로 가정하고 의논을 활발히 진행하느라 여러 날 동안 고심을 하였다. 그러나 연극이란 생각과 같이 그리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극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론과 실천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 연기에 충실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토월회에서 현재 연극을 알고 지도와 행사를 진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들은 풍월의 연극이니 우리가 무엇을 할는지 몰랐다. 또 여러 날을 보낸 뒤 연극을 하자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보려 하나 물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인들 알 수 있을 리 없었다. 어림에서 우선 1,000원으로 계산하고 이것을 판출할 방법을 찾았다. 어디서 나올 것인지 18번지에 모이면 이런 공론으로 애를 쓰던 차 바로 옆집에 사는 양복점 주인이 무엇을 하는데 그리 돈이 필요하냐고 묻는다. 그와 가장 친한 김기진이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 양복점 주인 사카가미는 즉석에서 1,000원까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있는 대로 구워주겠다고 맹세를 했다. 외국 사람이지만 젊은이들이 돈 때문에 애쓰는 꼴이 가엾던지 연극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서울을 잘 모르는 사카가미는 일본 연극계와 같은 줄만 알고 쉽게 돈이 나올 것으로 추측한 까닭에 일본인 특유의 의협심이 발동하여 우연한 연분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내용과 같이 드디어 토월회는 연극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토월회 이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김우진이 이끄는 동우회 순회 연극단이 국내에서 한 차례 성공을 거두었죠. 그 즈음에 아마추어 연극들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회나 성당 같은 데서 성탄 때 연극 공연을 하는 것도 그때부터 내려온 풍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내용에 의하면 대중을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연극 공연을 한다. 연극이라는 예술 형식은 민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 당시 학생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지요. 요새는 연극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는 아무래도 가장 대중적인 예술 형식이 연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때 만난 아프리카 학생도 사람들을 교육하고 계몽하기 위해서는 연극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기는 연극 공부를 하러 왔다라고 미국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지요? 이미 연극이라는 것은 이미 리차드 셰크너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일종의 사망 선고를 받은 예술 형식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셰크너 같은 경우는 아예 뉴욕대학교 연극과의 이름을 퍼포먼스 학과로 바꿔버렸죠. 연극으로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고 이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아마 1980년대부터 리차드 셰크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구자들은 연극의 기능에 대해서 연극의 사회적 기능에 주목하였고 자신들의 미적 활동에 그러한 사회적 기능을 덧칠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번 회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